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지금 BMW의 새로운 전기차 BMW The i4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BMW는 그 어떤 브랜드보다 전동화에 대한, 특히 전기차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은 오늘의 주인공 i4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4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4시리즈 그란 쿠페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전기차인데요. 지금부터 이 차가 어떤 차량이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주요 제원과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승할 모델은 i4 eDrive 40 모델이고요. 4785mm의 전장과 각각 1850mm, 1450mm의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죠. 휠베이스는 2885mm이고요. 공차 중량은 2110kg으로 제법 무거운 편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라 그런지 어쩔 수 없겠죠. 자, 이어서 구동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0kW의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환산 시 약 340마력과 43.85kgm의 토크를 제시합니다. 이는 후륜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정지 상태에서 한 5.7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하고 최고 속도는 190km/h에 이릅니다. 한편 이 배터리가 84kWh에 이르기 때문에 1회 충전 시 429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해서 퍼포먼스는 물론이고요, 주행거리의 여유를 함께 제시합니다. 이러한 구분에는 이 에어로 타입의 휠이라던가 각종 요소들이 더해져 있고요. 참고로 공인 표준 전비는 4.6km/kWh로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굉장히 우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i4 같은 경우는 BMW의 매력적인 포드 쿠페인 4시리즈 그란 쿠페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 BMW 특유의 이 세로형 큼직한 키드니 그릴이 이 전기차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4시리즈 등에서 보았던 이 날렵한 헤드라이트가 이목을 끕니다. 여기 M 스포츠 패키지인 만큼 스포티한 스타일의 바디킷이 시선을 끌죠. 이 4시리즈 계열들의 모델들의 특징 중 하나가 굉장히 유려한 본인 라인인데 여기서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진 포도어 쿠페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공기역학이라던가 주행 효율성을 고려한 새로운 휠, 그리고 이 기존보다 차체가 조금 높아진 것을 시각적으로 다듬어주기 위해 더해진 디테일들이 이목을 끌고요. 후면 같은 경우도 이 4시리즈 쿠페 모델 등에서 보았었던 이 L타입의 길고 날렵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깔끔하게 다듬어진 eDrive 40 디테일도 엿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차체 하부에는 이 리어 디퓨저가 굉장히 스포티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차량의 정체성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보도록 할게요. 자, i4의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BMW와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의 커브드 디스플레이 패널에 배치한 이런 구조가 이목을 끌고 있고요. 새롭게 다듬어진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OS8과 그로 인해서 더욱더 깔끔하게 다듬어진 센터 페시아의 컨트롤 패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의 구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BMW 3시리즈 혹은 4시리즈에 이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겠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차의 체격이 넉넉한 만큼 1열 공간의 만족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새로운 시대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어서 2열 공간 보도록 할게요. 자, 2열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쿠페형 스타일의 차량치고는 상당히 넉넉한 이 레그룸이라던가 거주 공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헤드룸도 생각보다 넉넉하게 파내서 이 패밀리카로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인데요. 470리터부터 2열 시트 폴딩 시 최대 1290리터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BMW의 전동화 그란 쿠페를 할 수 있는 i4 eDrive 40과 함께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어떤 특징과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가 외형과 실내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냥 4시리즈 그란 쿠페를 이 전동화, 그러니까 전기차로 다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확실히 이 새로운 전기차라는 그런 전기차의 도래? 발현? 이런 것들 알리듯이 실내 공간에서는 기존과 조금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특히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패널의 이 존재감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더해지면서 이 센터 페시아와 이런 컨트롤 패널들의 모습이 좀 달라졌거든요. 이런 새로운 모습을 엿보는 것도 꽤 즐거운 일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차체 하부에
이제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차가 무거워지거나 실내 공간이 좁아지거나 하는 등의 모습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이 그렇게 좁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또 전고가 약간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전기차에 비해서 전고가 굉장히 낮게 구현되어 있어서 이 BMW만의 그런 드라이빙에 대한 집중도, 호기심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eDrive 4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솔린 모델로 치자면 M40i 정도의 퍼포먼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0kW의 전기 모터가 더해지면서 340마력과 43.85kgm의 토크를 제시하죠. 덕분에 정지 상태에서 단 5.7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190km/h로 일반적인 전기차라고 하기에는 좀 퍼포먼스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하이엔드 전기차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성능이 강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차가 치고 나가는 가속 성능, 그리고 또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모터의 그런 출력 전개의 질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막 그렇게 우악스럽거나 부담스럽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딱 적당히 어느 정도 고급스럽고 스포티하면서도 다루기 좋은 그 정도의 성능이라고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지금까지 전통적인 BMW의 내연기관 모델들과의 이 페달 조작 질감이 조금 달라요. 네, 이 부분은 처음에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이 페달 조작 감각이 아주 이질적이거나 아주 독특한 방식은 아니라서 금방 적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코닉 사운드를 켜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좀 속도를 끌어올릴 때 적당히 이 일반적인 전기차와는 또 다른 이 한스 짐머자의 이 특별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큰 매력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능이 출중하고 또 이제 그 출력 자체의 전개가 굉장히 기민하다 보니까 주행 전반의 만족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게다가 이 차의 움직임에 있어서 이렇게 온오프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고급스럽게 세련되게 다듬어진 모습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일상을 즐길 때 큰 스트레스도 없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라 생각이 되네요. 이 차 같은 경우에 따로 변속기는 없지만 기어 시프트 레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추가적인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R, N, D 그리고 B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인 건 다 알 수 있을 거고, B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B 모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회생제동을 굉장히 강하게 주면서 원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하도록 한 세팅이에요. 다만 저는 원페달 드라이브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뒤로 주행을 할게요. 그리고 차량 그 모드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생제동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B모드가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회생제동의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의 셋업을 자신에게 최적화시켜서 언제든 편하게, 쾌적하게 혹은 자기가 추구하는 드라이빙에 맞춰서 주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차의 매력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포츠, 컴포트 그리고 에코 프로 등의 드라이빙 모드가 마련되어 있고, 인디비주얼 모드들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최적화된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i4를 시승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바로 주행 질감에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연기관에 비해서 분명 빠르고 강렬하지만 어딘가 건조하고 투박하고 그리고 과도한 긴장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분명 주행을 하는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i4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매끄럽게 다듬어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자면 동급의 전기차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을 제시하는 편이에요. 실제 일반적인 노면을 지날 때도 물론이고요, 이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의 이 노면 대응 능력도 상당히 탁월합니다. 정말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분명 이 바닥을 통해서 이 자잘한 충격이 꾸준히 느껴지긴 합니다만, 시트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큰 불편함을 주거나
아쉬움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달리는 차에서 좀 스포티한 세단은 이 정도 셋업을 갖고 있지라는 딱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주행을 하면서 자꾸 이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체급, 비슷한 성능의 전기차랑 비교를 하게 되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부드러웠던 이 내연기관 차량들과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4가 굉장히 세팅이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채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셋업을 위해서 리어 서스펜션에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이 노면에 큰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쾅 치지 않고 한 번 더 받아주면서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과 이 승차감 그리고 퍼포먼스에 대한 모든 공존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분명 전기차로서 차량의 무게가 분명 많이 늘어났어요. 공차 중량이 2.1톤이 넘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이 체급에서 이 정도의 무게라는 건 분명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차체나 이 하체 부분에서 많은 보강을 이어졌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더 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쌓여 있다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일 겁니다. 이외에도 이제 BMW의 다채로운 안전사양과 편의사양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어필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OS 8을 통해서 다채로운 기능과 다채로운 정보를 함께 엿볼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일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패키지가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봤는데 가격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실제 이 i4 eDrive 40 같은 경우는 6천만원대 중반의 가격표를 달고 있어요. 이런 가격표는 사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프리미엄 전기차들의 보편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차에 비해서 출력이 좀 떨어질 수도, 어떤 차에 비해서 이제 SUV가 아닌 쿠페, 포드 쿠페라서 그런 식의 약간 제약은 있다곤 하지만 전체적인 패키지라던가 구성 등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드라이빙에서 느껴지는 만족감까지 고려하자면 BMW에서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차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더 나아가서 가솔린 사양인 30i라던가 M40i 이런 차량들과도 고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값어치를 주고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eDrive 40 외에도 M50 사양 같은 경우도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퍼포먼스 EV를 8천만원대 중반에, 물론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완벽하게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퍼포먼스라던가 패키지라던가 이런 부분 생각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전기차가 등장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과 퍼포먼스 그리고 가성비까지 모두 챙긴 BMW의 새로운 전기차 BMW i4를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